호화로운 부티크, 호텔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커플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핫하다는 호텔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들이 방송 중 만난 한 청소부 할머니. 카메라 앞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그 순간 호텔은 순식간에 악성 댓글과 항해 전화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호텔 대표이사가 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20만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진실. 그들이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매일 새벽 5시 호텔의 첫 문을 여는 그녀가 숨겨온 놀라운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들부터 인생의 큰 깨달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지혜의 소리를 더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함께해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서울 강남의 한 부티크 호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호텔로 향합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가죠. 호텔 청소부로 일하는 제 나이 68. 다들 은퇴할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일하는 게 행복합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우리 호텔은 30개의 객실을 가진 작은 부티크 호텔이에요. 하지만 한번 묵고 간 손님들은 꼭 다시 찾아오시죠. 깔끔한 인테리어도 좋지만 무엇보다 청결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새벽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로비 청소입니다. 대리석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닦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님들이 들어설 때 첫인상이 되는 곳이니까요. 그 다음은 복도와 계단,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듭니다. 체크아웃한 객실은 더 꼼꼼히 청소하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침구류를 전부 교체합니다. 욕실은 3번씩 확인하면서 청소해요. 다음 손님이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일의 기쁨이에요. 직원들은 절 순자 이모라고 부릅니다. 젊은 친구들이 출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와서 호텔을 깨끗이 해놓으면 다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큰 보람이죠. 요즘 우리 호텔이 SNS에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호텔이 더 활기차졌죠.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연예인들도 자주 오고요. 덕분에 매출도 늘고 직원들 월급도 올라갔다고 하니 제 마음도 덩달아 흐뭇합니다. 하지만 그날만 아니었다면 모든 게 평화로웠을 텐데 그날 아침도 저는 평소처럼 로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아침 8시쯤이었을까요? 새로운 손님들이 체크인하러 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로비 바닥을 닦고 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남녀 한 쌍이 호텔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죠. 요즘 유행하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설치하더니 무언가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었대요. 유명한 사람들이라나. 젊은 직원이 나중에 설명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남에서 제일 핫하다는 이 부티크 호텔을 리뷰해 볼 건데요. 여자분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냥 조용히 제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 여기 좀 보세요. 구석에 먼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싼 호텔인데 청소도 제대로 안 하나 봐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닫고 있던 자리였거든요. 아직 청소가 끝나지 않은 구역이었는데, 저기 아직 청소가 끝나지 않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는데 그들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않았어요. 오히려 카메라를 제 쪽으로 돌리면서 방송을 계속했죠. 여러분, 보세요.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야 하고 계시네요. 아침부터 손님들 체크인 하는데 청소가 안 되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가격은 특급 호텔급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카메라로 저를 찍는데 너무 창피하고 무안했어요. 제가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 아직 일과 시작 전인데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면서 수군거렸고 또 어떤 분들은 프런트에 가서 뭐라고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대걸레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저희가 돈 내고 묵는 호텔인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도 예약하실 때 참고하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호텔 직원들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죠.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인플루언서 커플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다른 투숙객들도 프런트로 몰려왔거든요. 저희 방도 청소 상태가 엉망이에요.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환불해 주세요. 사실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걸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구석구석 닦고 쓸고 닦았는데 한순간에 제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그때 신입 총지배인인 김민석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친구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고개를 돌려 말하는 거예요. 박순자 여사님,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과를 20년간 한 번도 실수 없이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누명을 쓰고 사과까지 해야 한다니.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목이 메어왔지만 어떻게든 입을 열어야 했죠.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20년간 한 번도 실수 없이 일해온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 서러웠어요. 손님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고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죠. 전 그저 조용히 청소도구를 들고 자리를 피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떨렸어요.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을 보니 지연이한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죠. 전화를 걸어보니 해외 출장 중인 딸이 그 라이브 영상을 보고 놀랐다며 곧장 귀국하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아침 일찍 호텔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이틀 후 오전 VIP 라운지에서의 미팅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호텔의 대표이사 김지연입니다. 인플루언서 커플은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아, 대표님, 잘 됐네요. 저희가 지적한 서비스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팔로워들이 많이 실망하셨거든요. 여자분이 오히려 카메라를 켜며 말했죠. 라이브로 해명하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저희 채널에는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지연이는 그들의 도발적인 태도에도 차분히 미소 지었어요. 네, 좋습니다. 라이브로 하시죠. 제가 먼저 우리 호텔의 청소부서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20년 전 이 호텔을 직접 세우신 창립자시고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호텔 청소를 하시죠. 순간 인플루언서 커플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여자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고 남자분은
급하게 카메라를 끄려고 했죠.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셔서 이 호텔의 구석구석을 관리하세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도, 제가 경영을 맡게 됐을 때도 계속 청소 일을 하시겠다고 고집하셨죠. 지연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깨끗한 호텔을 만드는 게 당신 인생의 자부심이라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다 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신입 총지배인 김민석 씨가 허겁지겁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거죠. 지연이는 인플루언서 커플과 모인 자리에서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 호텔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그 날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모텔을 인수해서 시작했어요. 낡은 3층 건물에 방이 10개 정도 있는 작은 규모였죠. 남편은 특급 호텔 지배인 출신이었고 저는 같은 호텔 청소부였어요.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비록 시작은 작지만 언젠가는 손님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진정한 호텔을 만들자고. 매일 밤 남편과 둘이서 우리만의 호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호텔은 청결이 생명이야. 순자 씨가 있으니 이건 문제 없겠네.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저를 믿어주었죠.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때 지연이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경영을 맡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게 내 일이야.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세요. 모든 소유권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죠. 저는 그저 경영만 맡았을 뿐이에요. 인플루언서 커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청소 아줌마가 알고 보니 호텔의 오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나오세요.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호텔을 깨끗이 만들어 놓으시죠. 저희 호텔이 청결로 유명한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연이가 프런트 직원에게 작은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켰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화면에는 우리 호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매일 새벽 5시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죠.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지연이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으세요. 저기 보이시죠? 의자 다리 하나하나까지 닦으시는 모습. 카펫에 보이지 않는 면까지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화면이 나왔어요.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난 뒤의 방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간 손님의 방도, 침대 시트를 더럽혀 놓고 간 방도 전부 제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우리 호텔이 청결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인 것도, SNS에서 깨끗하기로 소문난 호텔로 유명한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는 인플루언서 커플을 향해 돌아섰죠. 그리고 두 분,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 호텔이 특별한지, 누가 이 호텔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인플루언서 커플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은 바로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보니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도 지연이가 대표라는 사실에, 제가 오너라는 사실에 놀란 모양이었죠. 지연이는 모든 직원들을
VIP 라운지로 불렀어요.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모두 모였죠. 긴장된 표정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호텔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죠. 20년 전 두 분이 시작하셨어요. 호텔리어였던 아버지와 지금도 매일 새벽 이 호텔을 깨끗이 만들어주시는 어머니. 그때 신입 직원이었던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어제 저 박순자 여사님께 커피를 드시라고 했던 게 너무 건방진 행동이었죠. 사실 민지는 제가 청소하다 지쳐 보일 때마다 따뜻한 커피를 갖다 주던 착한 아이였어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전 늘 감사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부끄러워하는지. 베테랑 프런트 매니저였던 김 실장도 눈물을 훔쳤어요. 항상 먼저 오셔서 로비를 깨끗이 해주셔서 저희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는데 정작 저희는 여사님을 무시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직원들이 손님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만든 제 경영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때였어요.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제가 입을 열었죠. 아니에요. 난 그저 이 일이 좋아서 한 거예요. 돈 때문도 아니고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깨끗한 방에서 편히 쉬다 가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을 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VIP 라운지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여러분, 전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매일 아침 민지가 가져다 준 따뜻한 커피도, 김 실장님이 항상 건네주시던 인사도, 그 모든 게 저에겐 큰 힘이 됐거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호텔이 제 전부였어요. 매일 새벽 남편과 함께 꿈꾸던 이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게 저희 낙이었죠. 딸은 절 그만두라고 했지만 전 이게 일이 아니라 저희 삶이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경영은 맡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인플루언서 커플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자분이 앞으로 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SNS 조회수만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네요. 남자분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악성 댓글도 많이 달렸을 텐데 저희가 책임지고 해명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전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실수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호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이가 새로운 호텔 운영 방침을 발표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호텔의 모토는 모든 손님은 특별하다입니다. 손님의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특별하게 모시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교육 방식도 바뀌었어요. 매주 화요일 아침 제가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하며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여기 보세요. 창틀은 이렇게 구석구석, 카펫은 이런 방식으로. 신기하게도 직원들은 제 이야기를 정말 경청했어요. 때로는 메모도 하면서요. 청소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호텔의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해한 것 같았어요. 김 실장은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는 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박순자 여사님의 마음으로 서비스합니다. 제 이름이 서비스 정신의 기준이 되다니 생각만 해도 부끄럽네요. 민지는 이제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해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5명의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준비한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직접 내린 커피예요. 힘내세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매일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누군가 한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인플루언서 커플이 올린 사과 영상이 오히려 우리 호텔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특별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새벽 5시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호텔을 깨끗이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호텔의 진정한 주인이셨습니다. 그들의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댓글도 폭발적이었죠. 진정한 성공이란 이런 것이구나. 돈이 아닌 진심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감동이에요. 저도 이 호텔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약 문의가 쇄도했어요. 한 달 뒤에 예약도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건 손님들의 요청사항이었어요. 박순자 여사님께서 청소하신 객실이면 좋겠습니다.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어요. 청소하시는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지연이는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울컥했다고 해요. 어머니,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진정한 호텔의 가치가 무엇인지. 호텔 업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청소 노하우가 아닌 서비스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호텔 업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텔리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유명 호텔 체인 대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어요.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매일 열심히 청소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그날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여전히 저는 제일 먼저 출근하는 직원이죠.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로비에 수많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지연이가 제 뒤에서 살며시 나타났어요. 전 고개를 갸우뚱했죠. 오늘이 무슨 날인가? 어머니가 이 호텔에서 일하신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2003년 12월 15일 남편과 함께 이 호텔의 문을 처음 열었던 날이었죠. 그때는 낡은 건물 하나뿐이었는데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지연이가 VIP 라운지로 저를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20년 동안 우리 호텔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떠난 직원들까지. 박순자 여사님, 기억하시죠? 저 민수예요. 10년 전 이곳에서 처음 일을 배웠던. 여사님, 전 지은이에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호텔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모두들 제가 가르쳐준 청소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다고. 그때 배운 서비스 정신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해주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첫 손님들의 방문이었어요. 20년 전 우리 호텔에 처음으로 묵으셨던 김영호 사장님 내외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박 여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희가 체크인하려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었죠. 여사님이 직접 선풍기를 가져다 주시고 얼음물도 수시로 갖다 주셨잖아요. 지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한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다니.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서울에 올 때마다 이 호텔만 찾았어요. 이제는 저희 자녀들도 이 호텔을 즐겨 찾는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신 할머니셨죠. 박 여사님, 저예요. 5년 전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여사님이 직접 방까지 안내해 주시고 화장실 손잡이도 설치해 주셨잖아요. 그때 일이 또렷이 기억났어요. 할머니께서 불편해 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남편이 쓰던 공구로 직접 손잡이를 달아드렸었죠. 그 이후로 이 호텔이 장애인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시설도 좋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다고.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어머니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시는지. 이게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해요. 호텔 1층 연회장에 모든 직원들과 특별 손님들을 초대했죠.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벽면 가득히 지난 20년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제가 청소하는 모습,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동안 몰래 찍어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가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올랐어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10년 전부터 매년 수익의 센트를 장학금으로 기부해 오셨어요. 호텔 청소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죠.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죠. 그건 아무도 몰랐으면 했는데. 그리고 매달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호텔 식사를 배달하셨죠. 명절에는 호텔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시고 김 실장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달 말씀하시던 특별 손님들이 독거 노인분들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도 한때는 힘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 그때 지연이가 새로운 영상을 틀었어요.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의 영상이었죠. 저는 박순자 여사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머니가 호텔 청소부로 일하시는데 장학금이 없었다면 저는 등록금을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호텔리어가 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요. 연회장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민지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호텔리어가 무엇인지.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님이 보여주신 거였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 호텔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연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의 청소 클래스라고 이름 붙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호텔 청소를 배우고 싶은 다른 호텔 직원들이 찾아왔죠.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어느새 50명이 넘는 인원이 매주 참가한다고 해요. 순자 어머님, 저희 호텔도 청소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여사님의 노하우를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다들 진지하게 메모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청소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는 걸,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서비스라는 걸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청소부의 이야기였어요.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 일이 부끄러웠어요. 손님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친구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청소부들이 당당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는 또 다른 변화도 만들었어요. 클린하트 프로젝트라고 매달 한 번씩 호텔 전 직원이 함께 청소하는 날을 정했죠. 총지배인부터 신입 직원까지 모두가 청소도구를 들고 나와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왜 우리 호텔이 특별한지. 이게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이었던 거예요. 김 실장은 이제 신입 직원 교육 때 꼭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우리 호텔의 자부심은 호텔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 20년간 보여주신 그 진심, 그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기업 사장님이셨는데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국의 호텔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곳은 처음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날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결이라면 그저 진심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매일 아침 이 호텔에 들어설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에 누가 오실까? 그분들이 편히 쉬다 가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닦아요. 사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써요. 제 어머니도 청소부셨습니다. 4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때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는지. 누군가의 편안한 하룻밤을 위해 자신의 새벽을 내어주는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이 호텔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여보, 우리 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쉬다 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 부탁을 지키기 위해 20년을 달려왔는데 이제야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죠. 요즘은 가끔 지연이가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어요. 난 아직도 할 수 있어. 이게 내 행복이야. 실제로 그래요. 매일 새벽 호텔 문을 열 때의 설렘,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미소. 이 모든 게 제 삶의 행복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여전히 이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제 일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 어린아이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제가 호텔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할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청소하셔서 제가 편하게 잘 수 있대요. 그 아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인플루언서 커플도 매달 한 번씩 우리 호텔을 찾아와요. 이제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조용히 기다렸다가 인사를 건네죠. 여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TV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었죠.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여사님을 통해 배웠으면 합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자 지연이가 말했죠. 어머니,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어머니처럼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제 저는 알아요. 청소부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걸. 매일 아침 전 여전히 가장 먼저 호텔 문을 열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생각해요. 여보, 잘 지키고 있죠? 우리의 약속. 모든 손님이 편안하게 쉬다 가실 수 있도록.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영상, 서울의 한 부티크 호텔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20년간 매일 새벽 5시 누군가의 편안한 하룻밤을 위해 청소를 해온 한 분. 그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호텔의 오너였습니다. SNS 인플루언서의 무시와 조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의 진심. 지금도 그 호텔에서는 매일 아침 한 분의 할머니가 가장 먼저 호텔 문을 여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진 않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